지금 정치 구단의 진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대체 이 선거 어떻게 치러지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정어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붕어빵에 붕어 없고 예. 정어리 TV에 왜 정어리가 없어요? 정어리 많습니다. 지금 정어리가요 16만 7천 명입니다. 제가 바로 구독을 눌러줬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왜 우리가 정어리 TV라고 지었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저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관심 가질 만큼 제가 한가하지 않아요. 해남 진도는 걱정 안 하셔도 해남반도 되잖아요. 진도에서 내 코가 석자예요. 에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기를 뭐 가고 싶어서 가신 겁니까? 해남 완도 진도에서 와달라고 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제가 목포에서 실패를 했는데 목포 시민들이 와달라 해서 압도적으로 그 광주 KBC 광주방송 TV에서 했는데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홍업 의원이 예. 죄송합니다. 김홍걸 의원이 거기서 출마하겠다. 그래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할 때 저랑 친하니까 만났어요. 이광재 총장이 그전에 종로로 가겠다 해서 종로로 가?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이광재가 노무현 대통령 사위하고 경쟁합니까? 예. 그래서 나도 김홍걸이 목포에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예.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 나가느냐? 예. 그래서 우리 피하자 해가지고 저는 제 고향 해남완도 진도로 갔습니다. 근데 반응이 뜨겁지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예. 선거는 골프나 고개 쳐들면 집니다. 죽는 거죠. 겸손하게 해야 돼요. 예.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예. 몇 타 쳤는지 알고 예.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예. 지금 이제 85일 남았는데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은 예. 서울에서 방송 예. 강연하고 예. 목요일 날 저녁에 내려가서 금, 토, 일은 해남완도 진도에서 두더지. 그러면 이제 금기 원래에서 목기 원래 되시는 거예요? 예, 만약 당선되면은 예. 금기 원래로 바뀌지만은 예. 지금 현재 후보 때는 목기 원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오늘 지금 차신 거는 동백꽃입니까? 동백꽃이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백꽃잎에 이 노래는 예. 이미자 선생의 동백 아가씨인데 예.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불러요. 예. 골목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분은 동백 아가씨를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분은 아메리칸 파이만 부릅니다. 예.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예. 고소 잡혀갑니다. 들어와요. 네. 해남완도 진도에 바닷바람이 있는 제주도. 이 거기에도 동백꽃이 많습니까? 동백꽃이 유명해요. 그런데 해남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더니 그 노인 부녀 회원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아. 필요한 곳에 팔기도 하고 또 홍보 차원에서 달아주더라고요. 예쁜데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예. 달고 완도를 갔더니 완도 군민들이 이게 동백꽃이 완도 군꽃입니다 하고 사랑해. 해남에서 달고 다니니까 다 좋아해. 방송 나오니까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해. 예. 그래서 내가 근데 원래 해남 완도 진도 분들이 또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잘하죠. 좀 근데 보세요. 원장님 원래 18번이 그 이수미가 부른 내 곁에 있어줘 그렇죠. 그거였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 님이라 부르리까 당신이라 부르리까 이게 지금 미스 트롯에서 해남 출신 미스 김이 3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가인이는 진도잖아요. 송가인은 진도. 예. 또 박지현 미스터 트롯에서 2등한 목포. 예. 이번에 세 번째 우리 해남 미스 김이 반드시 미스 트롯이 되면은 유명합니다. 해남 완도 진도에 진짜,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 노래 연습을 많이 있으니까요. 하시는 거구나. 미스 김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님이라
부르니까 당신이라고 부르니까. 근데요. 기가 막혀요. 근데 원장님 지금 이렇게 지금 노래만 부르면서 이야기하기에는 상황이 아니, 녹록지가 않으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인상 쓰고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 민주당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노래라도 불러서 정어리 TV 시청자들에게 예. 위안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순간 예. 구독, 좋아요 예. 누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누르세요. 누르세요. 네. 근데 그 이쪽 한쪽에는 정어리 배지 같은 거 하나 차시면 진짜 인기 대박 그거 나실 만드세요. 건데. 만들면 그렇죠? 내가 차고 다닐게. 알겠습니다. 예. 그 해남안도 진도에 우리 정어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예. 정어리 때 하나하나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어리가 상어를 물리치는 방법이 함께 뭉쳐가지고 상어보다 더 몸집이 큰 것처럼 보이면 상어가 나보다 더 센 놈이구나 하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도한 권력 상어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정어리지만 똘똘 뭉치면 무도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 맞서서 싸우자라고 해서 정어리가 된 겁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정어리를 마스코트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러면 대통령 후보 밀어주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러면 올해 출마하시겠네요? 아니죠.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오래 있을 후보는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2년 있어 아 그래요? 해야지. 헌정 중단하면 안 돼요.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 이상 헌정 중단이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협력하자.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해도 못해.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잘한다. 그랬더니 다 박수쳐요. 사실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기여한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은 5천만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것은 큰 기여한 거죠. 기여했죠. 예. 그리고 국민의 나이를 한두 살씩 내려줬다. 또 자기 부인을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한다. 원장님 만약에 대통령 되시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예. 정어리 방송 TV 좀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창당위원장이 거기 강령위원장이 방송 관계 예. 공약을 낸 것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했어요. 그 첫 번째로 한 것에 대해서 역시 좀 센스가 있는 친구다. 그렇죠.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예. 다음 주일에 예. 어떤 방송에서 내가 한번 나와라 둘이 하자 했더니 응해 주더라고요.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이준석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39살이지만은 우선 하버드 출신이라 실력도 있고 또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지만은 한국 책 독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랬어요. 사자성어도 많이 알고 많이 문자 해요. 속도 깊고 그리고 제가 보면은 젊었을 때 박지원 원장님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케네디 같아요. 케네디. 그래서 실력도 있고 독서도 많이 했고 어휘 선택력도 좋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지방선거를 승리했는데 받은 탄압 그리고 3번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공이 쌓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합집산 밀실정치 내가 하든 구정치를 하지 마라. 깨끗하게 하면은 당신은 한국의 케네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하더라고요. 제가 원장님 처음 뵌 게 한 35년 전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35년 전에 원장님보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훨씬 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거죠. 40대 기술론이 삼김이었는데 이건 30대에 어떻게 됐든 집권 여당의 대표를 했고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지방선거를 압도적 승리로 이끈 그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탄압을 받아서 나와서도 제가 재작년부터 이준석은 신당 창당한다. 내년 말에 선언해서 금년한다. 금년에 하잖아요. 그걸 알아보는 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거 때는 겸손하시라니까요. 방송이니까. 근데 지금 이준석 칭찬하시는 거 보니까 신당을 지지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신당은 솔직하게 보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낙연 신당은 어렵다. 제가 이낙연 잘 알잖아요. 관계.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총애를 했고 공천을 누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낙연은 민주당을 태생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떠나서는 안 돼야 될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가장 혹독하게 반대도 하고 비난도 하고 말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갔다고 하니까 가서 성공해라.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금도는 지키자. 과거에 나그네가 이 우물물을 마시고 다시는 이 물 안 먹는다고 침 뱉고 갔는데 돌아와서 다시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정 욕하지 말고 만나자. 길을 가다 보면 소도 보고 중도 보지만은 만나자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다. 아니요. 돌아오야 돼요. 예. 그런데 왜 어렵냐. 이준석은 성공해요. 영남 신당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안철수하고 안철수당을 만들어 본 내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주영 회장이 그러잖아요. 당신 해봤어? 나는 해봤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호남은 당시 30석이었습니다. 지금은 28석이에요. 예. 거기를 안철수하고 박지원 조합이 가서 호남을 한 구역을 7, 8번씩 돌아다니면서 제가 유세를 해가지고 23석을 당선시켰어요. 예. 수도권에서는 김성식, 관악, 노원, 안철수 2석 당선해서 비례대표를 해서 38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현재 호남은 28석이지만은 65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 신당 아니에요. 그리고 영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형편없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특검도 영남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본산지인데 67%가 예. 거부권 반대죠. 거부권 반대하고 우리 국민의 70%가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보고 이제 반대를 하는데 이준석은 영남 신당 거기다가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에서 중진 삼선 동일지역 구역 3선 이상은 15% 감점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35%를 감점하게 돼요. 그러면 중진이 어디 있냐? 다 영남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천 학살을 당하면은 현역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은 우르르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고 거기는 원내교섭단체도 등록되고 국고보조도 받고 기호 3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낙연 신당은 어쩌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호남에서도 한 석도 못 얻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저는 가망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딱 이준석이 짚었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했어요. 한석도 어려운 이낙연 신당에서 이낙연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와라. 나와야 된다. 하고 했는데 왜 불출마 선언을 했겠어요?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종로 5가 꿈도 못 꿔. 자기 고향 영광 한평 장성 천만의 말이야. 광주 아니올시다야.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호남에서도 한석도 당선 못하지만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이낙연은 윤석열 도우미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 원장님한테 두 가지만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처음에 그렇게 말리셨잖아요. 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탈당을 결심하고 신당을 만들려고 했을까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거든요.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이낙연 이렇게 연대하는 거 두 사람이 용해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 하던데 먼저 첫 번째로 왜 탈당한 것 같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런 얘기했을 때 탈당 얘기했을 때 대체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지켜보면 요즘에 이제 민주당에서 친명 위주로 공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내 새끼들 공천 좀 챙겨주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 뭐 저기 하겠어 이런 식으로 엄포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냥 탈당해버리고 창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노리는 바가 뭘까 제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낙연도 책임이 있고 이재명 대표도 책임이 있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풀어나갈게요. 만약 이낙연 대표가 대장동 문제를 이낙연 캠프에서 경선 과정에 처음으로 제기했잖아요. 또 이번에도 이낙연의 최측근이 언론에 제보했다. 그렇지만 사법부에서 검찰에서 특별한 걸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사과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낙연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이낙연이 돕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다 하면은 나 같으면은 이낙연 대표가 나는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당원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내가 사과한다. 세 번째,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독주 정권을 위해서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1년간 미국 갔다 온 것도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 독주 정권에 투쟁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플랜 B로 김부겸, 정세균,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부각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만나라. 소통을 해라. 했는데 한다고 했잖아요. 손을 내밀면은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밀면은 이낙연 대표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발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훈홍, 김상현, 예. 자꾸 하신 그 형님 의원, 정대철 헌정회장 이런 분들이 총재 대통령 후보로 김상현, 정대철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군사 독재 정권에서 김대중 대통령 안 돼야 되는 10가지 사유 빨갱이다. 군부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경선 과정에 발표를 했어요. 제가 대변인이니까 김대중 총재 후보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가서 좀 설명해라. 그래서 설명해가지고 그분들이 취소를 해줬어요. 극렬하게 싸웠지만은 결국 비주류는 항상 30-4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80%를 맞아서 총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김상현 그 형님이나 정대철 현 헌정회 회장을 공천을 안 줬냐. 다 함께 했어요. 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포용했다 하면은 이런 결론이 안 나왔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어떻게 됐든
제가 문재인 대표하고 개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싸워서. 그랬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김홍걸 그때는 비례대표를 안 줬어요. 예. 김홍걸 비례대표 준다고 했더니 박지원이가 반대하더라. 그리고 내 몫으로 최고위원을 박지원과 상의하기로 했다는데 다른 사람을 임명하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나한테 한당 하더니 그랬더니 조경태 의원을 초계의원으로 추천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감정들이 쌓이니까 제가 안철수당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안철수당에서 성공은 했지만은 내가 귀신이 쓰였다. 잘못했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원들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정어리처럼 단결해서 거대 정권 윤석열 독주 정권에 싸워서 이기라고 했는데 나간 것은 잘못이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 이건 잘못이다. 그 이제 지금 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탈당하실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런 말씀 좀 유명했었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먹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지지자들의 만류와 또 원장님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나간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도모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낙연 대표는 아니라고 하겠죠. 뭐 그래서 큰 기왕 명분을 나갔으니까 얘기하겠죠. 예. 이제는 필요 없어요. 잘 돼서 나중에 정권 교체할 때 진짜 만나자. 만나서 함께하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될 턱이 없다면서요. 잘 안 돼요. 이준석은 잘 돼요. 그런데 이낙연은 안 돼요. 원장님은 잘 돼갖고 김정이 오셨는데 거기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아까 그건- 그냥 그거예요. 홈베이스가 없고 어. 호남에서 지지가 없어. 자기 고향에서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주 전북은요. 잼버리 탄압으로 인해서 딱 뭉쳐 있어요. 그런데 광주 전남은 사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은 강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광주 전남은 KBC 광주방송, MBC, KBS 광주 총방송국에서 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4번을 했어요. 1등, 2등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압도적으로 높다. 2등 현역 의원보다 배 이상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된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85일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하게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등, 3등들한테 이낙연 신당 사람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공천 안 주니까 와라. 안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 측근한테도 아시는 분이에요. 홍보팀장 맡아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베이스에서 광주라는 게요. 여론을 어떤 사람이 대통령감이고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바람이 불면은 그게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퍼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서 두 번째 예. 질문 드리기 진짜 전에 예. 이낙연 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예. 이번 총선에서 어려울 윤석열 거다. 도우미는 하지 마라. 예. 그걸 말씀드려요.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이준석 신당은 최대 몇 석까지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4, 50석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영남하고 수도권에서요? 예.
됩니다. 저는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정체성 예. 가장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북 정책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자꾸 얘기했어요. 대구는 얼마나 보수적이냐 하면은 출마하면은 몇 푼 벼슬을 했나 이렇게 물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은 부장판사, 경찰청장, 장차관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수적인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정의당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대북 정책을 진보적인 이낙연과 함께 하겠느냐. 대구에서 영남에서 표를 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볼 때는 낙준연대가 낙석연대가 될 것이다. 낙엽으로는 날려가고 돌멩이는 싱싱 돌아다닐 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갓파더인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전 대표도 잘 안 될 거다. 이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원장님도, 그런데 지금 예. 이낙연 대표는 목을 메고 있잖아요. 원장님도 그러면은 저는 안 같은 된다고 생각 봐요. 서로 안 될 거다. 예. 그 낮은 단계의 연대는 예. 가능하지만은 DJP나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오래전에 그랬어요. 예. 이준석은 JP가 되지만은 이낙연은 DJ가 아니다. 왜 그 얘기도 했느냐 하면은 DJ는요. 이기택 총재, 김종필 총재, 박태준 총재 이런 분들하고 통합을 하더라도 모든 이념과 정책을 DJ화해요. DJ가 JP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과연 이낙연, 이준석 조합이 나는 이낙연이 준석화하지 이준석이 낙연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이낙연 전 대표 쪽이 더 뭐 힘이 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서로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개혁신당 만들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하면 우리가 더 힘이 세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 보면은 내부에서 저기 끼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정체성, 대북 정책 이런 거라니까요.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극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후보 나왔을 때 단일화하자 해서 만나봤더니 유승민은 홍준표는 플렉시블해요. 융통성이 있어요. 유승민은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폐기하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실천한 것을 사과해라. 이렇게 강하고 제가 광주 MBC에서 한 달 전에 유승민 전 의원과 토론을 해보니까 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밤새내 해봐야 이건 결론 안 나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왜? 저도 유승민 대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같이 국회의원 할 때 유승민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늘 칭찬을 했더니 유승민 대표가 저한테 선배님 밖에서 좋다고 하지 말고 들어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이런지 안 돼. 당신하고 나오는 정체성이 정반대야. 햇볕 정책을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하고 그거하고 안 하는 다르죠.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요. 재밌게 저를 국정원장 해임한 것이 가장 실패한 인사예요. 국정원장을 그대로 놔뒀으면요. 국정원 인사파동도 안 나고 잘해요. 예. 제가 장악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정치 개입 안 하고 그리고 우선 방송에 나와서 자기 공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잘라주니까 나는 마이크 대통령이다. 윤석열 뭐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뭐 정체성이 달라서 그런 측면이 설사 있겠죠. 저를 유임시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 해요. 그렇죠. 빠이빠이. 예. 왜? 박지원의 언행의 책임은 박지원이 지면은 솔직히 무슨 짓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박지원의 언행의 책임은 김대중, 이호 여사님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 언행을 하면은 김대중, 이호 여사님은 저런 놈도 썼는가? 몇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저는 하기 때문에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낙연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정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후반부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국정원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걱정이 돼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좀 심상치 않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김정은이가 뭐 북한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제는 완전히 주적이다. 대남기구 다 없애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미국에서 유명한 연구소는 핵전쟁도 동북아에서 날 수 있다. 갈루치가 그랬던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걱정해야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예요. 외교 천치야.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SNS에 방송에 나가도 우리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정어리 TV는 관심 가지세요. 자, 보세요. 한미일 동맹 좋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여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아요.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남북의 교류 협력에서 평화를 지킨다.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하고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면은 북중러 혈맹으로 간다. 제가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일본 앞제비 외교만 하고 있잖아요. 인도 태평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아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런 얘기를 4대국 보장론 특히 한중 수교 때 대만 참전국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서 중공과 수교하자. 노태우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한중 수교를. 물론 한국 러시아도 했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대만에 미국도 이번 총통선거에서도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총재비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중국도 돌아섰고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관계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자주포를 폴란드에 미국에 캐나다에 우회 수출하면은 소련에서 얘기했지 않냐. 러시아에서. 우리 너희 표 가는 거 다 안다. 이랬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러시아는 북한을 접촉해서 2% 부족한 ICBM 발사체, 미사일, 핵 이 기술 준다. 그러면 성공해버린다. 다 됐잖아요. 이번에 최선희 지금 푸틴 만났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원유, 석유 그리고 식량 기술은 물론 다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밤낮 너희 공격하면 때려 엎어버린다. 강대강 자극을 시키고 있잖아요. 신원식 국방장관은 뭐 김정은 참수부대를 육성한다. 가만히 있어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헌법에 주적으로 하고 너희 나라도 아니고 대남기군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돼서 저는 가장 큰 한반도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은 타탄두 ICBM 발사를 할 거고 7차 핵실험을 한다. 그렇다면은 우리 총선 전에는 계속적인 도발을 할 거다.
제가 그 얘기 방송에서 했는데 이틀 있다가 ILBM 쐈잖아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총선 전에 전쟁에 준하는 한 방을 쏠 거다. 그러면 그것이 신폭풍이 되는 거예요. 신폭풍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할지 민주당 이재명이 유리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폭풍이 나면은 보수 정권이 중도층을 흡수해서 될 거예요. 그러면은 김정은은 또 어쩌냐? 그런 공격을 하면은 민주당을 돕는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왜? 그래서 제가 그 비하인드 내용을 공개했는데 DJP 연합 깨질 때 이건 북한은 꼭 JP 자민련을 공격하는 성명을 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말씀드려서 북한을 갔어요. 고위층 만나서 절대 성명 내면 우리가 손해니까 하지 마라. 아니 우리가 해주면 이익 아니냐? 그렇게 멘탈이 그래요. 그래서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잘했다. 그때는 칭찬받았는데 나중에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보수 언론들이 봐라. 김대중 정권은 북한이 지원하고 있다.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엄청 깨졌어요. 왜 그따위로 일하냐. 나중에 북한 가서 물어보니까 김정일 위원장한테 나의 말을 보고를 못한 거예요. 왜? 김정일 위원장이 그거 도와줘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보고를 못한 거고. 그래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어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 우리 한국은 아무리 한목적적이라도 과정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자의 결정만 있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는 북미관계는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의 길을 붙들고 지금 세계 정세는 이렇고 인태는 이렇고 미국이 이렇고 일본은 이러니까 우리가 잘 협력해서 전쟁을 억제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마치 자극을 해서 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이나 이런 것은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대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못 일으키고 예.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안 해요. 그렇지만은 저런 도발은 계속 한다고요. 그럼 한 방 쏘아버리면은 아니 우리가 전쟁은 너 죽고 나 살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면 우리가 반세기 동안 어떻게 우리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이 이룩한 경제 재산 아니에요. 생명과 재산을 왜 다 날려야 되느냐. 이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촉발시키는 김정은을 자극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빵점 매기고 틀려먹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일본 보세요. 예. 제가 일본에 국정원장 할 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스가 총리를 2번 만났어요. 한일 정상회담을 생각하는데 이분들은요. 일본의 가장 큰 현안이 북한의 납치, 송환, 납치된 일본 동포 송환과 유해 반환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돈이 필요해요.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300억 이상이 됐을 거예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가지금으로 한 70억 달러 준다 하니까는 돈이 필요하고 일본은 납치인들을 송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니까 지금 일본하고 북한이 즉 북일 대화가 하고 있지 않냐고요. 응? 하고 있고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문광부 장관으로 특사를 했잖아요.
이때도 아무에게도 비밀로 하고 다녔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임동원 원장, 김종필 총재, 박태준 총리, 서영은 민주당 대표 이분들한테는 제가 보고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때도 미국과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숨소리까지 미국에 알려줘라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에 반추해 볼 때 미국과 일본은 그러한 합의하에 북한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북일 간에는 직접 접촉을 하고 북미 간에는 간접 접촉을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만 멍 해가지고 패싱 돼버리는 거지. 이런 바보 얘기를 왜 해요? 진짜 원래 천치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원장님께서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바보, 천치 이런 표현 잘 안 외교가 천치다 쓰셨잖아요. 외교 바보. 근데 그런 말 들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싸죠. 그게 무슨 아니 죽으면 누가 자기만 죽나요? 그렇지 우리 다 않아도 죽어요. 국민들 불안해 우리 죽겠는데 재산 다 죽어요. 나오는 대답이 계속 오히려 더 건드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몇 배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인가. 강력하게 하면 뭐예요? 우리가 핵이 있어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방어 어쩌고 뭐저 한다 하지만은 수십 발 수백 발 오면 한 방만 터져도 우리 죽어요. 그래서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남북 관계는 6.15 정상회담으로 돌아가고 북미 관계는 9.19 제네바 해부로 돌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스탠포드 해커 명예교수나 갈로치 헤일 대사 이런 분들이 핵전쟁의 위협을 근거하면서 대화해라 하잖아요. 그리고요 이번에 조셉 윤 바이든 대통령 특사 남태평양 군도 대사를 간뒀대요. 저 한국에 왔어요. 예. 그분이 우리 한국의 미국인으로서는 미 국무성 수석 부차관보를 했습니다. 그분이 최선희 부상하고 지금은 외무상이죠. 지금 외무상이죠. 예. 만나서 그 미군 병사도 데려가고 했는데 그분이 바이든 대통령 캠프에 있었어요. 선거 훨씬 전에 저한테 왔어요. 저하고는 호영호재하니까 형님 김정은도 바이든이 될 걸 압니다. 트럼프를 봐주기 위해서 현재 도발하지 않고 있는데 형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바이든이 되고 취임할 때까지 도발하지 말아달라. 오케이,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메시지 연락하겠다. 그 대신 미국 바이든 캠프에서는 하노이 회담은 버리고 싱가포르 회담부터 성공했으니까 그 합의 정신을 지키는 대화를 해나가겠다. 이걸 발표를 해라. 예. 다 했어요. 예. 갈로치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현재는 또 김정은은 그때 해서 이제 안 했단 말이에요. 바이든이 당선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버리니까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중간선거 때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미 언론이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이든 민주당이 중간선거 상원 하원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했지 않냐? 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상원에서 이기고 하원에서도 선전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김정은은 지금 미국한테 2번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트럼프가 저렇게 앞서니까 바이든을 결정적으로 먹이기 위해서는 핵실험, 다탄도 ICBM 한다. 우리나라로는 도발을 강화해서 한 방 터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예. 제 말 안 들었다가는 예. 큰 코 다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국 정상들 윤석열, 김정은 정신 차려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가 되겠죠? 아니 어제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52%. 압도적이던데. 예.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면 대선도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힐러리하고 트럼프 나왔을 때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지만은 저는 트럼프가 된다.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예언을 하셨구만요. 예, 9월 달에 썼는데 11월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신문에서 제일신문이 부산의 국제신문이 우리 한국 정치인 중에서 박지원만 트럼프가 된다고 맞췄다. 했다. 진짜 정치 구단이다. 예.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대통령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건국 정신, 청교도 정신, 헌법을 송두리째 무시했지만은 국민이 좋아하면 어떻게? 참 어려워요. 왜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트럼프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런 이민 정책 같은 건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정신 세계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도 받지 말고 미국이 다 해먹자. 백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치에서 구호 하나가 갖는 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잖아요. Great America again.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노동자 계급, 철강 계층 그런 쪽에 지지가 촉발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민자들이 막 늘으면서 내가 당장에 누리는 혜택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긴 거죠.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것이 말이죠. 이게 보세요. 아무리 친미 국가이지만은 분열까지 미국 하는 것처럼 우리가 딱 가져오잖아요. 예. 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신 지도자들이 언론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말고 오늘 제가 귀가 번쩍 뜨는 게 있어요. 이수정 교수. 예. 경기대. 경기대. 예. 그분이 이번에 뭐 수원으로 영입하지 않았어요. 수원으로 갔잖아요. 예. 이분이 지금 김진표 구역에 나오거든요. 수원에. 예. 김진표 의장이 어차피 출마 안 할 거고. 출마 안 하니까. 예. 그 구역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3선 수원시장을 한 염태영. 예. 지금 현재 경기도 부지사가 사표 내고 거기에 나갑니다. 예. 수원을 지금 공약을 하지만은 뭐 박문석 중기부 장관 3개월 만에 보내고 이수정 교수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염태영 시장이 이끌면은 달라질 거예요. 예. 3선 성공적인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공천이 확정이 됐어요? 아니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간다고요? 제가 볼 때는 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민심을 역시 이수정 교수가 알더라고요. 예.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라. 오늘 그 발언을 했어요? 했어요. 그게 보도가 교수가? 됐더라고요. 네이버 창에 떴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지난번 뭘 좀 볼 줄 아네요? 볼 줄 알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고도 특검을 총선 후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벼락같이 화내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의 저수지 구멍은 지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심적인 얘기를 한다. 또 김경률 정경련 예, 참여연대 출신. 그분이 회계상가 그분이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지금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이리 와라 라고 한번 붙자 했는데 자기는 안 보내고 안 나오고 김경률을 보낸 거예요? 를 보낸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내가 민주당 복당하는 걸 제일 반대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문제에 관계없이 만약 김경률 와서 한동훈 대신 붙는다 하면은 정청래 선거구는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이 살던 상징적인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호남 양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포에 와서 선거 유세를 하면은 정청래 당선, 김경률 간다. 또 그러고 보세요. 참 원희룡 장관. 마음이 하해와 같으십니다. 아니 해야죠. 원희룡 장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개항 갔더라고요. 예. 이것은요. 아무리 정치가 삭막하더라도 과거에는 각 여야 정당의 대표 구역에는 공천을 하지 않든지 서로 금도를 지켜줬어요. 거기 가서 원희룡 데리고 가서 손을 들었다? 야, 역시 정치 신인이라 정치를 모르는구나. 참 구상유치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수는 보내. 지금은 무서워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는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이 과연 한동훈 혼자 독주하도록 놔두겠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이 가서 개항에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도. 그러면은 한동훈이 데리고 가서 당신 여기서 죽어라. 그래야 내 경쟁자 하나가 없어진다. 그런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희룡도 나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원희룡은 제주로 가야 되는데 제주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예, 제주 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양평으로 가서 고속도로.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역시 꾀를 써도 죽을 꾀를 쓰고 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만 정치 구단 지금 모신 김에 얼마 했어요? 1시간 다 돼갑니다. 한 10분 된 것 같은데 처음부터 노래로 분위기 잡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 얼른 여쭤보려고요.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 의석수 250석으로 줄이자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림수가 뭐라고 보셨습니까? 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써먹은 레파토리예요. 예. 아무리 동백아가 씨는 50년 이상 우리 국민들이 노래를 부르지만은 안철수도 써먹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법을 개정해야 돼요. 자, 또 뭐 면책특권 없애자? 그것도 법을 개정해야 돼요. 뭐 견책 이상 보면은 세비 반납하자? 이건 소고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5천만 국민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단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선진 제국이나 어떤 나라에 비교하더라도 국회의원 300명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이자? 국민들은요. 국회 없애라 하면은 제일 박수를 칠 거예요. 여론조사 해보세요. 그렇지만 국회가 없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야, 좀 레파토리를 신선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마치 국민이 바라는 게 뭐예요? 깨끗한 싸움하지 말라는 정치. 그러니까 협치해라 하는 건데 예. 비대위원 제1성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을 하겠습니다. 예. 협치를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이재명 민주당 골로 갑니다. 그런데 딱 검찰총장 취임하듯 마약과의 전쟁하듯 이재명 민주당 운동권과 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역시 한계가 있어. 진짜 유진상이 얘기한 대로 구상유치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 정서에 기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봤는데 또 그런 분석도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갈수록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의석 300석을 그대로 두면 3분의 2가 200석인데 개헌도 있고 대통령 탄핵도 있고 국회 제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로 하는 그런 헌법 조항들이 있는데 모수를 좀 줄여놓으면 그러니까 250명으로 하면은 3분의 2가 84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에서 내놓은 건 아니냐. 뭐 그런 계산도 하지만은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할 일을 해야 되고 영부인이 아이고 말에 특검 못합니까? 안 받을 일을 해야지.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원제에서 그것도 똑같은. 그러면 안철수가 대통령 됐지? 그건 안 돼요. 시대착오적이에요. 대선 그래서 출마 선언은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이제 해남반도 진도에서 총선 내년 된 다음에. 예. 적당한 기회에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은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때 이렇게 제가 청와대 가면은 예. 나는 청와대로 가랍니다. 돌아가실 겁니까? 예. 다시? 예. 용산은 그래서요. 어떻게 하고요? 박영선 의원 장관 남편이 예. 이원조 변호사라고 미국 로펌 여기 한국 대표 변호사인데 이분이 사진을 잘 찍어요. 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늘 칼렌더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번에 인사동에서 어제까지 사진전을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 솜씨예요? 아, 프로예요, 프로. 오. 가서 제가 딱 보니까는 경복궁이라는 타이틀하에서 청와대 지무실하고 관저가 딱 나오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샀어요. 아. 사가지고 옛날 생각나서 사신 겁니까? 옛날 생각사서 아니라 내가 여기 가서 다시 일할 들어갈 곳이고 거니까? 내가 여기서 잘 곳이다. 예. 사다가 지금 내 사무실에 의원회관에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꼭 당선돼야 돼요. 예. 저는 저 대통령 출마하시면 무조건 한 표 찍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야 내가 잘 되니까. 그렇죠. 마음 놓고 방송할 예. 수 있으니까.